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늦여름의 눅눅한 공기는 이 거대한 성북동 저택을 질식시킬 듯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에 젖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잔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알코올은 이 지독한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제 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복도 저편에서 아주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무 바닥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감각은 어둠 속의 그 기척을 향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니요.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마저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냄새가 먼저 제게 도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죽은 아들이 좋아했던 그 백합 향기. 하지만 그날 밤 그 향은 제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한 추모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눅눅한 공기 속에 위태롭게 피어난 농익은 암컷의 채취였습니다. 제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달콤하고 위험한 냄새였습니다. 제 심장이 짐승처럼 낮게 울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먹잇감의 동태를 살피는 야수였습니다. 제 서재 앞을 지나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망설이듯이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통제력은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소리를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집의 어둠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신혼여행에서 사온 그 폭풍우 치는 바다 그림. 그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달빛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얇은 실크 가운이 그녀의 몸에 젖은 것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하얀 곡선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잘록한 허리, 그리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부드러운 천 아래의 굴곡을, 그 피부의 뜨거움을 저는 상상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애가 탔습니다. 다가가서 저 위태로운 목덜미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핥아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거친 파도가 그려진 캔버스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흔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은 죽은 자를 향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남자를 갈망하는 외설적일 만큼 관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가여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독하게 외로운 암컷이었습니다. 저처럼 저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단 몇 걸음.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그 달콤하고 절망적인 채취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낯선 짐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장 남겨진 사람들.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지독하게 선명한 햇살이 이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빛이 들어올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식당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맛 같은 것은 아들이 죽은 날 함께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 그의 아니 며느리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하얀 뺨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크로 접시 위를 배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 아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의자가 저와 서윤이 사이에서 괴물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팔자를 읽는 척했지만 제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백합 향기가 이 넓은 테이블을 넘어 제게로 기어코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윤이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역할을 기계처럼 수행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젖어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제 귓속을, 아니, 제 속을 끈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신문을 넘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 백합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록한 허리,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치마의 곡선, 저 실크 너머의 살결은 어떤 온도일까요?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방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죽은 남편의 방을 성소처럼 관리했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을 닦고 쓸고. 저는 그 방이 역겨웠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방에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와 뒤섞인 그녀의 산 냄새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의 유품에 자신의 향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들의 사진을 닦고 있을까? 그의 셔츠를 매만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의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 눈물에 젖은 하얀 목덜미, 처절하게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 떨림을 제 손으로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더 울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에서 저는 기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겨진 존재였습니다. 저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감옥에 함께 갇힌 두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 냄새를 맡고 서로의 고통을 핥아줄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차를 가져다 주었지만 물렸습니다. 저는 서윤이가 가져다 주는 차가 필요했습니다. 아니요,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찻잔을 쥘 때 살짝 드러나는 그 손목에
파란 혈관. 저는 그곳을 깨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피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이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였으니까요. 그녀의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스스로가 위선적이라 역겨웠습니다. 저는 짐승이었습니다. 이성의 탈을 쓴 굶주린 수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영역 안에 들어온 유일한 암컷이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방비한.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 문 너머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을 그녀.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죽은 남편을, 제 아들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 숨 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다른 체온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제 사회적 지위, 제 명예,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부수고서라도 그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그 백합 향기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저도 당신처럼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제 온몸이 그녀를 향한 갈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제가 되도록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먹잇감을 눈앞에 둔 야수였습니다.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샵샵샵샵 투장, 2장 위험한 위로. 그날 밤도 저는 서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기가 다가올수록 이 집의 공기는 숨 막히는 진공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제 속을 태웠지만 갈증은, 그녀를 향한 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 서윤이었습니다. 어제 방문 앞에서 느꼈던 그 뜨거움,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그 달콤하고 농익은 냄새. 저는 그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저의 사회적 가면, 시아버지라는 껍데기를 찢어발기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시간에 제 허락도 없이 이 서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백합 향기가 어제보다 더 짙게, 더 노골적으로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젖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유혹하는 끈적한 꿀과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통제를 벗어나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녀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암표범처럼 소리 없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는 얇은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그녀가 제게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뺨을 스칠듯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냄새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녀는 제게
암컷의 냄새를 묻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니요, 제 살이 그녀의 손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의자 옆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가운 자락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아버님도 잠 못 주무시는군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범의 확인이었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암컷임을, 자신도 굶주렸음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저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아? 저는 공손한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짐승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말해, 내가 나를 원한다고. 어서,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건 아버님이랑 저 둘뿐인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그녀가 말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둘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감옥에 갇힌 암컷과 수컷. 제 시선은 그녀의 시선을 피해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사온 폭풍우 치는 바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이 순간 저의 유일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알리바이를 부숴버렸습니다. 그 그림, 그녀가 제 시선을 따라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저 그림을 사실 무서워했어요. 뭐라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무서워했다고요. 겉으로는 아버님처럼 강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잠겼습니다. 사실은 아주 여린 사람이었어요. 저 폭풍우가 꼭 자기 같다고.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녀의 하얀 뺨 위로 눈물이, 저 눈물을 핥고 싶었습니다. 저 짠맛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제게 최고의 최음제였습니다. 그녀가 휘청거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제 팔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얇은 실크 가운 너머로 그녀의 맨살이,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제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이 감각, 이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갈망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제 팔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팔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아들의 그림 앞에서 서로의 체온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니요, 시끄러웠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녀의 숨소리가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샵샵샵 3장, 3장 금단의 선. 아들의 일죽이었습니다. 낮 동안 이 거대한 저택은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친척들이 모여들어 텅 빈 위로와 제 재산에 대한 탐욕스러운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서윤이도 미망인의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연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손님들 몰래 찻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그녀의 하얀 손목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제 입술로 감싸 쥐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집은 다시 우리 둘만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정적이 낮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위선적인 연극이 끝나자 제 몸을 버티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진 듯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술이, 아주 독한 술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마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짐승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째로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알코올이 제 목을 태웠지만 그녀를 향한 갈증은, 그녀의 살갗을 향한 갈망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죽은 아들의 방에서 그의 유품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입술.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에 아들의 아내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연극이 끝난 후의 배우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실크 가운. 그녀는 제 앞에서 무방비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녀가 문지방을 넘어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다 끝났는데 왜? 그녀가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왜? 더 공허할까요?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위태로운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둑이 무너진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아니요,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지금이다. 저 여자는 지금 무너졌다. 그녀가 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제 없는데. 그녀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떡해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 그것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컷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절박한 암컷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위스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손가락을 제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짰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썼습니다. 그리고 달았습니다. 그녀가 제 행동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 아니요.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갈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니요, 제 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가운 너머로 그녀의 심장 소리가, 아니, 제 심장 소리가 이 방을 터뜨릴 듯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백합 향기가, 아니, 그녀의 살 냄새가 제 코를, 제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손은 저를 더 세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늦여름의 끈적한 공기, 독한 술 냄새, 그리고 그녀의 눈물 맛. 아들의 얼굴이, 그 폭풍우 치는 바다 그림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의식하지만 이 굶주림은, 이 처절한 고독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젖은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파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무너졌습니다. 샵샵샵 내장, 사장 되돌릴 수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지독하게 밝은 빛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서재의 먼지들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에는 어젯밤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위스키 병, 말라붙은 술자국, 그리고 그 독한 알코올 냄새와 뒤엉킨 지울 수 없는 그녀의 백합 향기. 저는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은 이제 제 서재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피부에, 제 옷에 표식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후회라는 단어는 이 처절한 승리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아들의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아니요, 되찾았습니다. 이 성의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제 몸은 피곤했지만 제 정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맑았습니다. 굶주렸던 짐승이 마침내 첫 사냥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빈 잔에 가사도우미가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창백한 얼굴. 하지만 아니요,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미세하고 끈적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컷임을, 그리고 제 시선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단 1초. 그것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범의 눈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확인하는 암컷의 젖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야수처럼 웃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녀가 2층
아들의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죽은 남편의 방을 관리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닦고 그의 옷가지를 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서재의 열린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저 모습은 더 이상 슬픔이나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만이었습니다. 외설이었습니다. 어젯밤 제 몸을 그토록 뜨겁게 파고들었던 그 손으로 죽은 아들의 유품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배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의 성소에서 산 자인 저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소유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의 기억마저 저의 것으로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참을 수 없이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이 끼어드는 순간 이 완벽한 비밀은 현실이라는 지루한 것으로 전락할 테니까요. 우리의 언어는 이제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어깨에 제 손이 실수처럼 닿았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살결이 제 손길에 응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제가 포크를 드는 순간 그녀도 동시에 포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리듬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우리의 이런 기류를 눈치챘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위험마저 이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 치는 바다 그림 앞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그림은 더 이상 아들의 거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날 밤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백합 향기가 제 등 뒤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젠 다르게 보인다. 제 목소리는 어둠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그녀의 낮고 젖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돌아갈 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에필로그 남겨진 이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새 그 지독하게 끈적이던 늦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은 이제 마른 잎들로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죽은 잎들이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변한 것은 계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그녀, 서윤이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은 끝났으니까요. 저는 승리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었습니다. 그녀의 살갗, 그녀의 냄새, 그녀의 존재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두 짐승의 은밀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이상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보았습니다. 그녀가 제 시선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제 소유였습니다. 이 거대한 성의 가장 아름다운 전리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은 아들의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가사도우미들이
모두 물러간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물건들을 닦았습니다. 그의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을 위한 가장 외설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아내가, 저의 여자가 죽은 아들의 유품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의 성소에서 산 자의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사진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배덕은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 찻잔을 놓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와 서윤이의 공기를 읽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과 욕망으로 끈적하게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눈치가 저를 불쾌하게, 아니요, 오히려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성의 왕이었습니다. 제 영역 안에서 제 암컷을 취한 수컷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암묵적인 비난, 그 두려움 섞인 시선이 오히려 제 승리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시선 아래서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불안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경계. 그렇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그 선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경계 안에 갇혔습니다. 공범이라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방문 앞을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밤 공기가 차다며 담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서재의 문을 열고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서로의 고독을 서로의 살로 확인하고 봉인하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남겨진 이름. 그것은 제 아들 김진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덕을 더 짜릿하게 만드는 조미료에 불과했습니다. 남겨진 이름은 저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 아버님. 그 견고했던 이름은 이제 제 본능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남겨진 이름은 또한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 그 순결했던 이름은 이제 제 거지라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가을밤은 깊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 폭풍우 치는 바다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와 제 허리를 소리 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